정경련이 간판을 바꾸기로 했어요.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국정농단 사태 때 4대 그룹이 탈퇴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4대 그룹이라는 건 삼성, SK, 현대차, LG입니다. 그러면서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어요. 두 가지 내용이 추가되는데요.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 성장 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핫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 성장 사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경유착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윤리헌장도 발표를 했는데요.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영향을 단호히 배격하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정경련의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정경련은 언제 생겼을까요?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만들었습니다. 1961년 군사정권 때요. 근데 회비를 걷어서 불법적 정치 자금을 많이 댔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961년에 한경협, 지금 현재 바뀐 이름이랑 똑같아요. 한국경제인협회로 창립을 했다가 68년에 외형을 키우면서 정경련으로 이름을 바꾸는데요. 68년이면 박정희 정부 때잖아요. 그때 박정희 정부와 손을 잡고 여러 가지 정경유착과 관련된 일을 벌입니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부정축제 기업인들의 비리를 박정희 정부가 많이 눈감아줬습니다. 잠깐 더러운 짓 해도 경제만 살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뒤를 봐줬습니다. 그리고 신군부 때는 당시 대통령들의 검은 돈을 만들어줘요. 전두환 씨의 퇴임 후를 지원하기 위해 1회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경련이 관여를 하고요. 그때 정경련은 4년간 무려 598억 원의 출연금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조성에도 정경련이 앞장선 일이 있는데요. 불법 정치 자금이 대대적으로 드러난 거는 이해창 때죠. 2002년도 대선 때 정경련의 주도로 일부 대기업이 이해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20년 전이니까 사과 성명만 발표하고 사태가 봉합됐습니다. 어두운 시절이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기업들이 불리한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주요 그룹별로 접촉할 정치인 명단을 할당한 문서가 공개돼서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근데 가장 잡음이 일으켰던 거는 박근혜 정부 때죠. 삼성을 중심으로 정경련이 2015년,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 단초가 된 미르 K스포츠재단에 돈을 댔다가 4대 그룹이 탈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경련이 힘을 완전히 잃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미르 K스포츠재단 후원했던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그 당시에 기업들부터 강제로 모금한 돈이 얼마였냐면 거의 800억 원입니다. 미르재단에 496억 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 원의 재정 지원을 정경련이 하는데, 그 비선실세로 불렸던 최순실, 지금은 최선으로 이름 바꿨죠. 최순실에게 들어갑니다.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어요, 이때. 어떤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후원을 받을지 결정하는 역할을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했습니다. 이런 걸 하라고 경제수석이 된 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모금한 돈 일부는 최 씨가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더 부끄러운 역사도 있습니다. 정경련이 보수단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차명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한 적이 있었거든요. 드러난 게 5억인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자금을 지원하면서 배후에서 후원자 노릇을 한 겁니다. 5억은 사실 완전 푼돈이죠, 대기업한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경련이 완전히 정부 주관 행사에서 소외돼요. 원래는 정경련은 대기업을 대표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빈자리가 대한상공회의소로 메꿔졌습니다. 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변화의 핵심에는 김병준 씨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준비 시절에 캠프에서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씨가 6개월짜리 회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이 판을 모두 짰습니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사람이었고요. 자, 그러면 정경련 새로 출범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냈을까요? 한경협 신입 회장에 선임된 사람은 류진 풍산그룹 회장입니다. 풍산그룹은 군수 물품을 만드는 곳이에요. 여기서 당연히 집중적으로 관심이 됐던 거는 정경유착을 어떻게 타파할 건지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다는 점을 부끄럽고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그런 과정을 직접 봤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자신감이 있다. 윤리위를 통해 그런 사태를 다시 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윤리위. 예. 그럼 윤리위가 제대로 작동될지 그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뭐 경실련이라든가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이 정경련의 혁신 의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리위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윤리위가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경유착 근절 의지를 담은 윤리 현장을 발표했는데 이게 선언적인 수준일 뿐 부당한 압력이나 뭐 차단할 방법, 대처 방안이 뭔지 없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판을 짠 사람 바로 김병준 씨라고 했죠. 정경련 회장 직무대행을 6개월 동안 수행한 김병준 씨. 이 김병준 씨가 임기 마치고 나서 고문직을 맡아서 계속 환경협 활동을 본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윤석열 사람이 깊이 개입돼서 과연 독립적인 협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경련 내부에서조차 비상근 류 회장을 대신해 김병준 씨가 실세 노릇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계 관계자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권과의 소통 창구를 복원한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삼성의 복귀. 삼성의 복귀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 얘기를 하려면 준법감시위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용 대표가 감옥에 갔을 때 삼성 측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준법감시위원회라는 내부 기관을 만들어서 잘 감시하도록 하겠다. 정경유착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만든 게 이 준법감시위원회거든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만들었어요. 문호조 경영도 안 하기로 하고 이제 세습 경영도 안 하기로 하고. 근데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정경련 부활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낸 게 맞냐? 뭐 이런 지금 지적이 있는 겁니다. 한겨레 기사에 잘 나와서 이걸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사 뭐라 그랬냐면 삼성의 준법 윤리 경영을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삼성 주요 계열사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 복귀에 물꼬를 터주는 노릇을 하면서다. 중감위가 임시회의에서 정경련이 정경유착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놓고 근데 정경련 재가입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이사회와 경영진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발을 뺐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승인해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삼성의 준법 윤리 경영을 감시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란 얘기를 지금 이 기사가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중감위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판단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특히 중감위원장이 바뀌면서 그러고 있어요.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인 이찬희 중감위원장이 지난해 6월에는 이런 결정을 했거든요. 삼성의 최고 경영진이 재판 때문에 제대로 경영할 수 없으니까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을 주장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윤리경영과 좀 거리가 있는 결정을 준법감시위원회가 한 것 같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재용 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때 선처용으로 만들어진 중감위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이 회장이 사면 복권된 마당에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자, 그러면 언론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주로 한겨레 경향에서 얘기를 많이 했고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에서는 환영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겨레 오피니언이 좀 재미있어서 일단 이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선임 기자가 정경련 부활은 윤석열의 자기부정이다라는 글을 썼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그룹은 사석에서 정경련 복귀는 윤심인데 거스를 수 있겠냐고 토로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경제선생님인 김병준 씨가 지금 이 판을 다 짰다고 했죠. 그래서 정경유착 가능성이 있다. 윤 정권 입맛에 맞춰 재벌을 동원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실제로 윤 정부는
비리 경제인 특별 사면을 했고 법인세도 인하했고 반도체 투자세 공제 확대도 했다. 이런 선물 보따리를 풀었는데 형태는 다르지만 정경유착의 본질에는 크게 다르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얘기도 재밌어요. 검사 윤석열은 2017년에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세력과 재벌의 기소를 주도하지 않았나. 그때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사건의 본질을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면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통령 윤석열은, 그때 수사검사가 대통령이 된 거죠. 대통령 윤석열은 정경련을 활용해 권력 주도형 정경유착을 위해 판을 깔려고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명백한 자기 부정일 수밖에 없다. 정경련에 복귀한 4대 삼성 계열사 중에 이사회에서 어떤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곳이 없다. 이게 무슨 코미디 시리즈 같은 일인가? 실제로 김병준 씨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 말고는 이사회에서 정경련 복귀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나오는 바가 없습니다. 상당수 보수 언론은 4대 그룹의 정경련 복귀를 진작부터 응원했다. 최근에는 한술 더 떠 비판 여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정경유착은 낡은 프레임이라고 공격하고 정경련을 향해 자유시장 경제의 파수꾼이 되라는 시대착오적 주문까지 한다. 7년 전 정경련의 정경유착을 준엄한 목소리로 꾸집은 언론이 맞는지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정경련 부활과 4대 그룹의 복귀야말로 윤석열, 재벌, 보수 언론의 자기부정 카르텔 아닌가? 자, 그러면 오피니언이 아니라 좀 본격적으로 사설을 읽어볼게요. 일단 진보 언론의 사설을 읽어드리고 그다음 보수 언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한겨레가 쓴 사설부터 읽어드릴게요. 8월 23일 사설이고요. 꼼수로 간판만 바꾼 정경련, 정경유착 회기 우려한다라는 겁니다. 정경련 부활이 왜 필요한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한경협으로 이름 바꿨다고 그랬죠. 한경협은 설립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정경련 전신인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고쳤다고 설명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경협은 1961년 5.16 쿠데타 때 세력이 부정축제자라고 하여 기업인들을 구속하자 이병철 삼성 창업주 등 기업인들이 군사정권의 협력을 약속하고 풀려난 뒤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며 만든 경제재건촉진회가 이름을 바꾼 조직입니다. 정경련 부활은 윤석열 정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당선자 시절 윤 대통령은 경제단체장들과 오찬을 정경련이 주선하게 했다. 누가 봐도 독립한 경제단체의 모습은 아니다. 정경유착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정경련 회기로 비친다 라고 하면서 정경련의 다짐을 믿지 않고 있고요. 자, 한국일보도 비슷합니다. 정경련 복귀 수순 삼성, 아직은 명분 안 보인다 라고 19일에 사설을 썼습니다. 삼성을 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삼성이 중감의 의견을 앞세워 정경련 복귀 수순을 밟는 모양새가 군색하다. 중감위는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가 높을 경우 의견만 낼 뿐이다. 중감의 의견이 복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사실 중감위도 정경련의 혁신안은 선언 단계로 실현 가능성과 확고한 의지가 확인된 바 없다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환골탈퇴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정경련의 실질적 쇄신이 이뤄지고 국민들도 수긍할 정도로 복귀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됐을 때 재가입을 추진하는 게 순리다라고 하면서 있으나 마나한 중감위를 지적하고 정경련의 쇄신을 역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 경향신문도 정경련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불식될 때까지는 아직은 시기상조 같다. 좀 사회적 책임을 더 느끼고 삼성은 가만히 있어라. 아직 복귀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겠죠. 한국 경제는 왜 정경련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릴 사설은 8월 21일 삼성 복귀와 한경협 출범, 새술담을 세부대 제대로 마련하라 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아젠다 속에서 한경협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싱크탱크 역량을 기반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경제안보 시대 민관 원팀의 중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역시 경제를 위해서는 민간이 손을 잡아야 되고 정경련의 새 출발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는 행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또 한국경제 읽어드릴게요. 정경유착이라는 낡은 프레임. 이 정경유착 얘기 그만하라면서 이심기 부국장이 썼더라고요. 여기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경련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지요. 정부와 기업이 합세해 국가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경제계를 대표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곧 환경협으로 간판을 바꿀 정경련이 싱크탱크와 함께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필요성은 정부에서 먼저 나오고 있다. 국가 경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존망은 정부의 최우선 리스크 관리 항목이다. 갈수록 격렬해지는 글로벌 경제 전쟁은 정부와 기업이 호흡을 맞춰 함께 뛰는 2인 삼각 게임이 되고 있다. 경제가 안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하여튼 경제를 이유로 과거 비리의 온상이었던 정경련을 두둔하는 거는 제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아무튼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재벌과 특혜, 정경유착으로 연결되는 과거의 프레임으로 기업을 엮기에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정경련의 환골탈태 못지않게 과거의 왜곡된 잣대로 기업을 재단하려는 시각에서 벗어난다는 건 그게 출발점이 돼야 된다. 정경유착이 무슨 30년 전 얘기 아니고 지난 정부 때 드러나면서 정경련이 팽당했던 건데 이 과거의 프레임이라는 게 나와야 될 단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저로서는. 지금 환경협의 등장에 대해서 그다지 언론에서는 기사를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진보 언론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이 워낙 신문 광고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주저하는 건지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카르텔을 만들지 말아라면서 시민단체는 엄청 박살내고 있잖아요. 근데 정경련은 정경유착을 벌인 일종의 범죄자 집단인데 이런 집단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재출발을 다짐한 거에 대해서 어떠한 목소리를 안 낸다는 거는 너무 내로남불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